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타입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책 3권이 있어요.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본주의. EBS에서 정말 잘 만든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5부작 다큐멘터리도 있죠. 자본주의란 책과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라는 책 2권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는 별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2015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정말 운이 좋게 2015년도에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소비를 줄이고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만든 책이죠. 대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책이기도 하고,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금융 지식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알게 됐고, 특히 자존감과 심리, 소비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소비를 통해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란 걸 이해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1년 좀 넘게 가입하고 있던 비싼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빠르게 해지했어요. 이거 아직까지 끌고 왔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월 납입금이 20만원 정도에 추가 납입금 40만원 정도를 냈던 상품이고, 납입금 2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날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이 또 CI 보험이었죠. 설계사가 정말 좋다고 추천해줬는데, 알고 보니 설계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상품이고, 저는 이 보장을 거의 못 받는 상품이죠. 제가 작년까지도 책을 소중히 다루고 깨끗이 봤어요. 중고로 팔아도 A급으로 팔릴 만큼 깨끗이 보다가 최근에 책에 주석도 달고 뭐 포스트잇도 붙이고 형광펜으로 줄도 치면서 책과 대화를 하면서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책은 2015년도에 읽은 책인데도 여기저기 밑줄이 쳐져 있고 메모가 적혀 있어요. 그만큼 저한테 좋은 책이었어요. 두 번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너무 뻔한 책이죠. 저자가 로버트 기요사키인데 저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의 다양한 전망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적중률이 높지는 않아요.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냥 유명하기 때문에 기사화가 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반대 의견도 좀 많이 내요. 대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반대 의견을 내서 맞추면 이슈화가 돼서 유명해지는 거고, 못 맞추면 다음 의견을 내서 그 전의 의견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인데 저자는 오히려 이미지를 좀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건 틀림없고, 이 책 내용 자체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부채와 자산을 구분하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늘려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죠. 이 책이 한국에 2000년에 나온 책인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부업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수익을 늘려 자산을 키우고, 부업이 커지고 안정적이게 되면 사업화해서 전념하라는 내용이 요즘 부업하시는 분들 트렌드로 잡고 있는데 23년 전에 나온 이 책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이론적인 부분과 행동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마인드에 대한 부분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필요할 때마다 읽고 있는 책이에요. 무언가를 하다가 막혔을 때 다시 읽고, 하락장에서 버티기 힘들 때도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투자와 관련돼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읽고 있죠. 제가 올해 전반기에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샀죠. 재산을 모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대중을 따라 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대중이란 가장 늦게 나타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인기가 없는 투자 상품을 사죠. 그리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요. 그들은 타이밍에 예민하지 않고 서퍼들처럼 다음에 몰려올 커다란 파도를 기다리면서 포지션을 잡고 있을 뿐이란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천슬라, 에코프로, 2021년 부동산 등 대중이 나타난 시점이랑 이 내용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지죠. 이때 돈을 번 사람들은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나왔죠. 투자할 때 성경책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힘들 때마다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세 번째, 시크릿. 제가 정말 좋은 영향을 받은 책은 맞는데 꼭 읽어봐야 되냐라고 하면 물음표가 생기는 책이에요. 이 책은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책이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이미 달성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있는 정말 중요한 많은 단계를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는 책이에요. 책에서도 언급한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모든 길을 다 생각하고 갈 필요는 없죠. 목적지인 부산만 생각하고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50m, 100m만 잘 보면서 가면 돼요. 가다가 눈에 보이는 장애물은 피하고 신호등은 기다리고 교차로에선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걸 출발 전부터 모든 길을 다 생각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책이라는 사람과 사기꾼이 쓴 책이라는 사람들로 나뉘죠. 그 차이는 행동력이 있는 사람과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을 간다고 하면 부산, 해운대에서 논다는 생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하잖아요. 이 책을 읽고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은 출발을 해요. 그럼 뭔가 풀리죠. 그런데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출발을 안 하고 도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일단 구독자 목표가 10,000명이에요. 일단 시작을 하려고 간단하게 편집 기술을 좀 배우고 일단 아무 영상이나 올려봤죠. 그리고 피드백도 받고 유튜브 관련 교육도 들으면서 실력을 천천히 키워 나간 거죠. 그리고 지금 5개월 차인데 구독자가 한 1,300명 정도 돼요. 목표에서 13% 정도 달성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영상 2-3개 올리고 끝난 채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생각만 하고 시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죠. 그래서 저처럼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좋은 책인데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사기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행력이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실행력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실행력이 있는 분들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좋은 책으로 추천하고 실행력이 부족한 분들은 가뜩이나 추진력이 부족한데 이 책에서 실행력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일하는 순서가 있죠. 목표를 정하고 무엇을 할지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실행을 먼저 해보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정해 가면서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 책은 목표 설정과 목표 도달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읽으실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읽으세요. 분명 좋은 책은 맞아요. 여기까지 제가 자산을 형성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친 책들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10억 자산을 만들고 보니 이런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책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